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에 시간에 관기를 보는 방법에 이어서 재부를 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원국의 재부를 살피는 이유는 관살과 같다. 원국에서는 기본적인 조건의 구비 여부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지 여부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원국에서는 기본 요건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앞에서 그 성격, 성국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성격된 사람은 재부가 있다, 재부가 크다. 성국된 사람도 재부가 있다, 크다. 그런데 성격은 부귀를 다 겸전할 수 있고요. 격이 이루어진 것보다 약간 낮은 국이 이루어진 경우는 귀보다는 부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건 십신으로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내용은 좀 다르죠. 어쨌건 재성이 원국에 있어야 된다. 있는 것이 가장 재부를 누리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재성과 식상은 항상 재부를 논할 때는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관살과 인성은 관귀를 논할 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성과 일주 간의 필연성을 가지는지 여부. 일단 재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발제의 기본 조건이 갖춰주는 것이고, 만약 원국 중에 재성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재운이 좋지 않은 보통 사람이다. 재성이 있지만 일주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면 재부가 있지만 장구하기 어렵다. 필연성 관계는 문호를 보고 일주와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죠. 십신작용으로 보면 식상이 재를 충하는 것, 그 다음에 재가 식상을 충하는 것. 경금일간으로 보면 식상은 임계고요, 경금일간. 그 다음에 해자죠. 재성은 갑을이고 인묘죠. 그래서 식상이 충하고 식상과 재성이 충하는 관계는 경금일간에서는 없다. 이런 경우를 십신작용 관계를 볼 때는 양간 경우와 음간의 경우를 나눠서 봅니다. 양간의 경우는 식상충재, 재성충 식상하는 경우가 없죠. 음간을 볼까요? 신금 음간을 보면 식상은 똑같이 임, 계, 그 다음에 갑, 을, 해자, 인묘. 경금의 경우에도 신금의 경우에도 식상이 재성과 충하는 경우는 없죠. 식상이 재성과 합하고 재성이 식상과 합하는 경우는 있겠죠. 왜냐하면 인해합 보이네. 그 다음에 재가 인성과 합하는 거 묘술합. 이런 것들이 필연적인 관계다. 명국 중에 재성이 있으나 식상이 없거나, 혹은 식상이 있으나 재성과 불통기, 혹은 일주와 불통기하는 경우는 모두 불기란 표식이고, 일반적으로 발제가 미약하거나 불발제라고 합니다. 이상 9가지 외에 원국에 재성이 있는데 일생 재부와 무연인 경우, 명리 풍수한 경우를 봐야 된다고 했죠.
일찍 발제하거나 일찍 발제하여 제부가 재난을 만난 경우, 환경은 풍수는 좋은데 그래서 승승장구에 좋지만 일찍 돈을 벌어서 제부가 재난을 만난 경우, 혹은 사주팔자 원국의 재성은 좋지만 풍수 환경이 재성에 불리한 경우. 일주가 재성 술토에 앉았다. 일지 있죠, 일지. 문호, 네. 문호. 시주의 시간 기토가 재성인데요. 아래가 식상이죠. 그래서 시주의 식상생재. 그리고 시간이 기토에 일간에 합하니까 또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월간 임수 재성은 관살에 저하여 살인상생, 또 관귀의 소식도 있다. 일주는 관귀도 있고 제부도 있다. 이렇게 확정하기는 곤란하고요. 이것은 가능성, 기초 요소, 구비 이런 정도죠. 희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갖고 있는지 희귀 판단, 그 다음에 태세와 대운을 판단해야죠. 주법복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격신은 기의 흐름이 멈추고 주위에서 호유가 가능하면 그것이 격신이다. 신금, 월령이 신금인데 금생수 해서 임수가 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보하죠. 기토가 투간에서 임수를 탁하게 하는 건 사실인데, 기토는 사실은 임수를 격신으로 취하면 개수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또 사와 축이 금국을 회하기 때문에 반합이죠. 그래서 임수를 격신으로 취하고 경금을 용신, 그 다음에 청용신을 기토로 취하면 됩니다. 재성 기토가 여기서는 임수를 흐리게 하는 좋지 않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전부 다 사와 축이 금으로 돼서 기토를 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흉해는 크지 않다. 자, 지장간의 취법은 육친인 경우에는 모두 지장간을 보고, 태극점인 경우에는 본기만 보고, 희용신을 취할 경우에는 원령이나 해당 지장인원 본기와 관계가 생황록고 해당되는 경우를 취한다. 정화는 축이 고고 묘가 술인데 다른 지지에 오하나 정화가 없어서 고로 보기는 어렵다. 제부의 태극점은 기토인데 기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신 역할도 하고 무토가 혼잡하죠. 무토. 원국에서 역할은 기신이지만 기신 역할을 하지만 태극점 볼 때는 제부의 태극점은 기토이고 기신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무토를 설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사화가 있기 때문에 임수를 같이 봅니다.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하지만 임수 경금이 유기적으로 역할한다. 부가 크다. 관규는 경금인데 관규는 관사를 보니까 경금이죠. 근데 병화가 있기 때문에 임수를 본다. 기토가 긴첩하에 임수를 극하고 정화가 신금을 제함에 미진하니 귀보다는 부가 크다. 기토는 기신 역할을 하므로 천간에서는 급수를 얻지 못한다. 급수 계산에서 기토는 계산을 해보면 천간에 있어서 2급, 년에 고지, 월은 없고요. 년, 고지, 6급에서 무토 3급을 차감하고 국을 이루기 때문에 차감하면 2급이고요. 시는 왕지죠. 1, 시, 연결이 시까지 됩니다. 시. 계산할 때 년, 월과 시를 계산해 줘야죠. 시, 왕지, 6급에 무토 3급을 빼고요. 9을 빼면 2급입니다. 기토 재성의 급수가 벌써 6급까지 가죠. 그 다음에 경금. 올해 녹지 3급인데요. 임수가 4급이죠. 그래서 경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에서는요. 년은 년, 고지 6급, 신금 3급을 빼주고 9을 빼면 2급입니다. 그 다음에 시지는 생지죠. 생지인데 사화 본기가 극하기 때문에 분수입니다. 그래서 생지 4분에서 사유 금국을 1분을 빼주면 3분입니다. 8급 3분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귀는요, 귀. 경금과 임수를 더한다고 그랬죠? 임수는 어떻게 됩니까? 천간이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천간 1분. 월지에 월지에 5분. 그죠? 5분. 월 5분. 극을 당하고 있어서 천간에서 월지에 5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2급 8분이죠. 귀는 2급 8분 정도고 부는 8급 8분 정도 됩니다. 귀가
부가 귀보다 크죠. 임수가 얻는 급수는 천간 자체적으로 얻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병화를 제거하는 거죠. 이 임수의 역할은 귀를 계산할 때 경금과 임수를 보는 이유는 임수의 역할이 병화를 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병화의 역량 이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시의 록지죠, 록지. 임수 자체 역량이 병화보다 임수는 병화의 역량을 초과해서 얻을 수는 없는 거죠. 병화는 2급이죠, 병화는. 사화의 3급이고요. 축, 합 1급을 빼면 2급이죠. 그래서 2급 8분 임수가 얻는 것은 병화를 극하는 2급, 그다음에 임수 자체의 역량 8분 해서 2급 8분입니다. 그 다음 팔자는 기유 병자 정유. 년간 기토 식상은 년지 재성에 좌하여 기란 표시다. 다만 유금 재성은 일주 병화 1점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파는 연결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제부에 소식이 없다. 제 써놨죠. 파는 보지 않는다. 일찍 돈을 벌었으나 말아먹고 부채만 많다. 주보로 볼까요? 주보. 유와 자가 있고 병화가 있습니다. 병정화가 있네요. 그러면 격신이 개수, 용신이 신금, 경금을 극해서 임수를 생하지 못하게 하는 병화가 청용신이 됩니다. 재부를 보려면 일단 재성, 신금이 희신입니다. 그런데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개수, 그 다음에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 이 세 가지를 봐야 되겠죠. 재부는 유금인데 정화가 극하니까 개수를 아울러 경금을 극해야 되니까 병화를 같이 본다. 그 말입니다. 사정지가 나란히 있으면 저는 일종의 형으로 본다. 자가 나란히 있으면 형으로 본다. 그래서 일단 개수가 손상이 있고요. 화토가 금을 극하고 수를 극하는 것을 유금이 방해하는데 시주는 자체도 또 화극금이 되죠. 유금은 자수를 생하는 것이 본성이 아니다. 또 고유희기로 보면 자유파이기 때문에 개수와 신금은 상호 반기는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재부를 측정할 때 신금과 개수를 보는데 이건 서로 유기적으로 돕는 관계는 되지 못하고 신금도 지금 손상되고 있고 개수도 손상되고 있죠. 그러면 재부의 글자들이 다 지금 손상되고 있죠. 일찍이 돈 버는 것은 갑술대운이 유력하다. 도충의 오화가 암중으로 정기의 근기가 되니 암중으로
유금 개수를 극한다. 개수가 오거나 임수가 오면 유금이 살아난다. 갑술 개유 임신우는 제부에 좋지만 신미우는 병화를 합관이 대흉하다. 기본적인 문제는 일주가 무군해서 재관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원로에서 금수의 을로인이 불륜이다. 그 다음 발자는 을사정의 을축 갑신. 일주가 을목 재성에 좌하여 일단 재부의 정보가 있다. 연간 을목이 식신에 좌해서 재부의 정보가 있다. 을목이 이미 축토 재성에 좌하고 식상에 좌하니 전형적인 재부의 정보이다. 식상과 일지 재성이 사유 합국으로 연결되어 일주에 이른다. 이게 필연적인 관계죠. 명주는 기업을 하여 발제한다. 주어법으로 보면 해월의 수가 왕한데 사해충, 그 다음에 사축 금국이 있고요. 시지 경금도 있네요. 금이 왕하죠. 해월이기 때문에 금생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충이 있어도 사축으로 하고 사화가 충을 하기 때문에 월지를 충할 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격신은 임수, 그 다음에 용신은 경금, 청용신은 정화와 을목이 있는데 개수를 제거하는 거죠. 개수. 을목을 쓰려고 봤더니 을목은 아주 약하죠. 정화가 또 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토와 정화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주보를 취하는 거죠. 재부는 기토, 재성을 보는 거죠. 재부, 기토. 아까 똑같습니다. 개수, 병화.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거하고 다르네. 기토를 보고요. 을목이 있으니까 정화를 보고. 그 다음에 경금을 봐야죠. 이것은 을목을 제거하는 거고요. 이것은 병화를 생하는, 그러니까 무토를 생하는 것이 병화죠. 병화를 없애야 되는데 무토와 병화를 없애야 되는데 경금으로서 설하고, 또 경금은 간목을 제거하죠. 병화의 근인. 그래서 무토, 간목, 병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경금이 한다. 즉 기토, 정화, 경금이 재부와 관련성이 있는 직관이죠. 기토 재성이 희신이고 관성을 휴대하니 기토 재성이 희신이고 관성을 휴대하니 기호를 잡아. 이건 지금 축토의 일지의 축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축으로 관이 되는 거죠. 창업자죠. 창업자. 관. 이건 관. 정화는 간목, 을목이 있으며 년지 사화에 근이 있다. 상관이 생제하는 거죠. 경금은 년의 장생, 월의 충이지만 금국이 있어서 기토 재성을 청하게 하고 호위한다. 약한 듯 하지만 호위와 생부가 갖춰져 있다. 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기토 재성이 축의 고지, 그 다음에 사의 제왕지죠. 충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의 급수는 분수가 되겠지만 벌써 6급 이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정화도 있고 천간에 투간에 있고요. 부가 아주 큽니다. 계사, 을묘, 신사, 정유. 년간이 식상, 월간이 재성. 월간 재성은 일주 신금을 충하여 식상 생재가 되는데 또 일주와 충하여서 필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부가 있다. 을목 재성은 강근 묘의 좌한이 재왕하다. 억만장자랍니다. 억만장자. 주보법으로 볼까요? 묘월 사유 금국이 있고 묘월에 을목이 투간하고 순생이 되어 개, 을, 정월 순생이 되고 있네요. 순생. 목생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수생목, 목생화. 개수가 투간해 있는 관계로 정화를 취하지 못하고 병화를 격신으로 취합니다. 사중에 병화가 있죠. 그리고 청용신은 개수, 그걸 호위하는 신금 이렇게 취하는 거죠. 재부는 목성을 보는데 을목이 기신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재부인데 기신이기 때문에 신금을 보고요. 정화가 극하고 있죠. 그래서 개수를 봅니다. 그리고 지지가 연결이 돼 있죠. 자, 개수는 월의 장생. 신금과 개수를 보는데 개수는 월의 장생, 천간에 투간하고 을목 기신이 설하지만 금국이 극하여 개수의 설기를 막아주는 거죠. 사유 금국은 신금은 월의 절지, 다만 묘목을 극할 수 있으니 묘목의 급수를 얻는 것이죠. 7, 8급 이상. 개인의 재복수를 판다는 것이 기업의 전체 가치를 판다는 건 아니죠. 이건 우리가 일권에서 봤던 거죠. 개수는 천간에서는 설을 당하기 때문에 설을 당하기 때문에 분수로 하고 1분이고요. 올해는 또 설을 당하기 때문에 분수로 해서 장생 4급입니다. 4분입니다. 그래서 5분이 나오죠. 년은 태지인데 사유 금국을 빼면 얻는 게 없고 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도 유금의 병지죠. 병지. 그래서 사유 금국을 빼버리면 또 얻는 게 없습니다. 개수는 5분. 신금은 시의 록지죠. 그런데 금국을 빼면 시의 2급이고요. 그 다음에 제거되는 을목이 록지 3급보다 크죠. 을목이. 그 다음에 병화를 본다고 했죠. 병화. 그러니까 경금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병화를 보는 거죠. 병화는 사화의 록지. 그래서 금국이 있기 때문에 빼주면 2급이 되죠. 병화는 2급짜리가 2개 있기 때문에 4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금 2급, 그 다음에 병화 4급 6급이죠. 그리고 개수 5급.
미니멈이 6급 5분입니다. 을목이 제거되는 거기 때문에 을목의 급수 3급을 더하면 최대 9급 5분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급 5분에서 9급 5분까지 부다. 부자죠. 그 다음에 운에서 보는 방법. 아까 관귀를 운에서 보는 방법도 유사합니다. 대운 혹은 유년의 원국 중 재성, 식상에 영향을 주고 일주에 유통하는 십신을 합거 혹은 충거하면 재부상의 변화인데 좋지 않게 되겠죠. 대운 혹은 유전에 발제 정보를 가진 십신 자격을 발동하면 재부상으로는 좋겠죠. 재성 혹은 식상이 전부 합거 충거할 때는 파지하겠죠. 을사정의 을축 갑신, 앞에서 봤던 그 사업을 하는 그 여자 사주입니다. 회사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거죠. 원국은 아까 재부의 정보가 있다고 봤죠. 원국을 분석할 때 아까는 그냥 재부가 있는지만 봤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일주는 재성 축토에 좌하고 식상 사화의 좌한이 재부의 정보이다. 재부의 대극점은 재성과 식상이 되는 것이 맞죠. 일반적으로요. 원국 중 월지 해수는 사화를 충하여 일주가 발제하는데 방해하는 힘을 강하게 하고, 해수와 사화가 충하는 것은 식상이 지금 충을 당하기 때문에 발제하는데 방해하는 힘을 강하게 하고, 시지 신금은 사화를 합하려 하여 일주 발제를 방해하는 또 영향을 가지고, 사화가 관건이죠. 대운유년에서 이러한 발제에 영향을 주는 장애를 제거하거나 감축하여야 발제한다. 해수를 제거하는 것. 신묘,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신묘, 경인 신묘운에 발제했다고 하는데 풀이를 이렇게 했죠. 가만히 보면 주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주보에서는 우리가 격신, 임수, 용신, 경금, 청용신, 기토, 희신, 정화 이렇게 봤습니다. 재부는 기토 재성을 본다고 그랬죠. 근데 을목이 있으니까 정화, 병화가 있으니까 임수, 간목이 있으니까 경금, 이렇게 네 가지 글자의 동태로서 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토, 정화, 경금이 재부와 관련된 식간이죠. 직접 도유하거나 신 역할이 작동하면 재부가 응한다. 을목, 간목, 병화는 재부의 기신이다.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기토 재성이 희신이고 관성을 휴대하니까 재성이 희신이고 관성을 휴대하다. 이 말은 1번 일지가 축인데 사축으로 합하여 금국이 돼서 축이 재가 관으로 간다 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토는 재성인데
이건 일간 기준이죠. 그런데 격신 기준으로 관성이죠. 두 개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희신이고 관성을 주대하니 창업자 겸 사장이다. 정화는 간목, 을목이 있으며 년지사화의 근이 있다. 정화가요. 기토와 청용신과 희신이 지금 재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금은 년의 장생, 월의 충이고 금국이 있어서 기토 재성을 청하게 하고 부유한다. 약한 듯하지만 호의와 생부가 갖춰져 있어 단단하다. 그러면 경인운을 볼까요? 경인운. 경금은 을목을 합류합니다. 을목은 본래 기신이나 원국에서 정화를 생하고 있어서 기토가 투관하여 오지 않으면 희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을목이 정화를 생해주면 얻는 거죠. 이 을목 경인운에는요. 이것이 을 합류를 해서 정화를 생한다. 정화는 아까 재부에서 희신이었죠. 재원의 획득이죠. 재원. 인목은 기신이지만 계두한 경금이 재화를 하고 원국 해수를 합하여 충으로부터 구해내죠. 기신이 희신 역할을 한다. 병화를 제거하여 경금을 구응하고 무토 가신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해수가 구해지니까요. 인사형은 화왕하여 정화를 돕고 정화는 본래 해수 인목에 도움을 얻지 못하지만 원국의 충에서 동탕하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고 운로에서 동탕이 되면 영향을 얻게 된다. 을목도 마찬가지다. 즉 사절지는 형충 등으로 동탕되어야 영향을 도리어 얻는 것이요. 노차 얘기했습니다. 을목이 해수의 사지인데 해수가 충이나 형을 당하면 도리어 거기에 사의 기운, 사기들은 활기가 되죠. 생기는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의 갑생 을사인데 을사. 해수가 충을 맞으면 갑사 을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수가 형충을 맞으면 그 말입니다. 다만 인신충으로 신경금을 충하지만 경금이 개두하니 무방하다. 시에서 신경금을 충하는 것은 궁유상으로는 자녀이고 정관이니 자녀나 배우자 관련 사항에서는 좀 꺼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신묘는 재부상은 괜찮다. 경신은 재부상으로는 괜찮은데 자녀와 관련하거나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신묘은 신금은 희신이죠. 신금은 희신 기토를 설하는 기신이죠. 기신. 7살. 을목은 기토를 극하는 기신이죠. 비견. 지지가 묘목이죠. 따라서 격신을 극설하니 사업의 개척 관련한 동업자 합작자들이 관사소송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지만 결국 기신 신금이 동주한 을목 비견을 견제해서 누르고 있으니 칠살과 비견의 긍정적인 부분을 도리어 얻는 거죠. 초기에는 이런 표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얻는다. 식신이 제사라는 형태죠. 식신이 제사라는 형태의 긍정적인 부분. 따라서 개척과 득제가 가능하다. 개척, 득제. 음양으로 보면 금극목은 토기를 자유롭게 하니까 이 발자는 지금 음이 왕한 월이죠. 그래서 토를 얻어서 음을 눌러야 되겠죠. 수를 먼저 눌려야 됩니다. 또한 신금은 원국의 을목을 극하여 기토를 구하는
정이 있다. 그러니까 음양으로 보면 신묘운 금극목, 괜찮은 거예요. 경인도 금극목이죠. 그래서 토기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묘목은 해묘, 가부를 혼잡하게 하는데 신금이 계두하여 을목을 제거. 간목은 동주 생지에서 극으로 견제되나 되니 비견과 겁재를 넣는 거 나타난다. 이건 동주 좌지에서 기신인데 대운에서 을목을 제거하고 간목은 같은 주에서 제거되니 비견과 비겁을 얻는 거죠. 그러면 뭐 동업자, 뭐 고객의 뭐 이런 측면에서 좋은 거죠. 그 다음 팔자는 이민, 무신, 갑오, 계유. 원국 중에 간목은 오화가 식상이고 월간은 재성이고 표면상으로는 그래서 재부의 격국이죠. 다만 조합이 무신, 무토가 설을 당하고 갑오, 오는 갑은 오의 사지죠. 조합이 힘을 얻지 못하고 식상과 재성부터는 조합관계가 불유통, 불통기한다. 오와 신이 어떤 관계가 없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부의 격국인 식상생재, 재림월간의 격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운년에서 무토, 오화가 합거 혹은 충거되면 명주는 파지한다. 시기를 가리지 않으면 틀리기 쉽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우, 경술, 두 대운. 기가 일주를 합하여 재물의 개선 소식이 있고 경수르는 술토가 비록 오화를 합거하지만 술토가 오화와 합으로 인후술 삼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주에 진입할 기회가 있게 되어 식상오화가 재성 술토를 생하여 일주의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니 재부의 격국이 된다. 소위 일주는 당대운의 재부의 정보가 있다. 만약 계자인의 운년에 명국에 식상 오화 혹은 재성 무토를 제거하면 파지한다. 실제 신해운, 해운, 병자년, 투자 실패. 주보법으로 보면요. 무계합, 그래서 개수는 합거됩니다. 개수는 월의 사지이지만 인호 화국으로 월이 극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월에서 기운이 유기하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천간에 임수가 비록 멀긴 하지만 임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수가 유금이 또 아래서 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지 않죠. 그래서 원국에서는 개수는 합거, 무토는 밑에서 바로 동주에서 설하기 때문에 합류. 그래서 격신은 경금, 인신충이 있지만 무토도 있고 임수도 있기 때문에 경금, 격신을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신은 무토, 무토와 임수가 투관해서 극하기 때문에 그리고 합류하는 것이 무토죠. 그래서 임수를 취하지 못하고 무토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청용신은 정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 무토, 정화. 재부의 태극점은 무토, 희신이죠. 무토, 희신. 그런데 간목이 있습니다. 경금을 쓰고 병화가 극하는 것은 무토가 방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금이 유신금이 있기 때문에 정화를 쓰죠. 그래서 재부의 희신구는 무토, 경금, 정화.
이것들에 반대되는 것, 무에 반대되는 건 극하는 간목, 혼잡하는 기토, 경금은 병화, 임수, 신금, 정화는 개수. 이것들은 기신군, 재부의 기신군이죠. 이렇게 일단 재부를 중심으로 희기를 또 나눌 수 있겠죠. 기운이 됐습니다. 기토는 여기서 기토는 기신군이라고 기신군에 있죠. 그런데 대운 동주 관계를 먼저 봅니다. 동주. 유금이 기신이죠. 유금 기신에 기신이 설을 당하죠. 일단 좋습니다. 유금은 기신인데 정화의 제거가 돼야 되죠. 유금은. 그래서 설을 당하기는 하지만 유금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흉해가 제거되지 않게 되죠. 실제로는. 그래서 기토는 기신, 유금도 기신인데 병자년이 왔다고 쳤습니다. 병자. 자수가 오화를 충하죠. 여기서 유금이 오화에게 제거되고 있는 것을 자수가 와서 충해버립니다. 무토는 기토가 혼잡하고 경금은 유금이 지금 혼잡하는 걸 제거해야 되는데 정화가 힘을 못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년에 경금도 극을 당하고 경금이 극을 당하고 정화가 충을 당해서 유금을 제어하지 못하죠. 그래서 재부의 희신군은 쓰지 못하거나 가버리고 기신군들은 살아나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제가 기운, 기토는 기신, 유금도 기신, 동주에서 유금이 설을 한다. 원국에 유금이 있으니 실자로서 작용. 그냥 원국에 유금이 없으면 대운 유금은 허자에 있는데 실제로 자영이 이루어지죠. 도리어 스스로 약화되니 경금이 강화되는 것. 재우는 나쁘지 않다. 기운은 그렇습니다. 경금은 재부의 희신이죠. 술토도 희신, 인호술, 기운, 경술은 화국을 형성해서 무토가 병화를 제하고 정화를 남기 재부에 좋다. 문제는 신해운이 왔습니다. 신해운. 신금은 기신, 개수를 생하고 해수는 인목을 합류하여 무토를 극한다. 해운, 병자년, 병화는 경금을 극하는 기신이고 자수는 오화 희신을 충하여 가신 유금을 살아나게 한다. 자수가 동주에서 병화를 극하여 흉함을 약화시키지만 불길함은 불가피하다. 신해운, 병자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병자년에 병화가 오면 병화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병화가 뭐냐? 일주의 식신이죠. 격신의 편칠살입니다. 그런데 기신이었죠. 그러면 일주한테 식신 기신으로 오는데 그것이 외부에서 평가하기를 실살 기신으로 드러난다. 식신은 제일 먼저 재부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신, 재부, 식신은 투자, 무슨 영역을 넓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좋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구설수, 이름에 손상이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병자년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그런데 그걸 실제로 자수가 오화를 충하는 것으로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죠. 그러면 오화도 상관이죠. 오화. 그러니까 식상이 하나는 기신으로 들어오고 하나는 희신이 깨져버리는 거죠. 확실하게 재부와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병신기의 정의 신축. 또 뭐 년지가 재성이고 시간이 또 재성이고 일지좌의 식상이니까 재부의 정보다. 연지 신금은 두 개의 해수가 가로막아서 축토의 생을 받지 못하고, 월간 기토는 해수 및 병화로 인하여 신금을 생할 수 없으니 해외의 재물이라 가장 쉽게 빼앗겨버려 파지하기 쉽다. 인을 연운에서 만나기만 하면 신금을 충고하여 파지한다. 우리가 사주원국에 재가 있는데 재를 충하는 운년에 재가 파지한다, 이렇게 보는 건 단식 판단이 가능하죠. 근데 이것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재성이 귀신이면 반대로 재물 얻습니다. 하여튼 이런 설명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로서 다식을 검증해 보면, 재는 경금, 임수, 기토, 이게 재희신군입니다. 이 반대되는 것들 신, 병, 개, 갑, 무, 을, 이런 것들이 기신군이죠. 그래서 을미년, 을목은 기신군에 속해 있고, 비토도 기토이긴 하지만 목국을 이뤄서 또 기신이 돼버리죠. 을미우는 재부와 관련돼서는 다 기신에 속하기 때문에 재부상 좋지 않다. 무인운을 볼까요? 무인은 무토도 기신이고 인간목도 기신이네요. 거기다가 충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신군이 압도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죠. 간단히만 봐도 을미운 무인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무토가 여기서 오면, 무토가 일간 대비 상관이고, 그 다음에 격신 대비는 7살이죠. 일간 대비 상관, 관과 재죠. 상관은 관과 관련된 거, 재와 관련, 기신이기 때문에 관에도 안 좋고 재에도 안 좋죠. 그런데 이 무토가 그렇습니다. 무토. 격신 대비는 당연히 무토가 편관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재물이나 상관은 식상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관은 아까 말한 투자, 재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신으로 와서 관재와 유관이 된다 그러면 일단 재물의 손상, 그런 것들이 오는 건, 그런 건 분명하죠. 인목은 이제 인성인데요. 기신입니다. 인성 기신. 그 내부적으로 그 밑에서는
인성 기신. 그게 또 식신으로 바뀌는 거죠. 식신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인성 기신, 인성 우리가 문서 뭐 이런 거, 문서 사기, 식신 다 기신입니다. 인성 기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서 사기 이런 거죠. 식신, 재원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이 해당되고요. 이것은 무가 해당되는 거예요. 무인 다 똑같이 재물을 까먹고 그런데 문서 사기와 관련이 있다. 항상 천간 지지, 천간은 어떤 드러나는 표면을 보고 지지는 그 내면을 보는데 그 실제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것, 일간과 격신을 나눠서 십신으로 구분하고 그걸 합쳐서 다시 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년이나 대운, 천간이 그 해에 아니면 10년 대운을 주관하는 중심 십신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무토 식신이 오면, 무토 상관이 오면 상관과 관련된 것들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관과 관련된 거, 관성을 해치는 것이 상관이기 때문에 관과 관련된 문제. 기본적으로 상관은 재원입니다. 재원. 활동, 그 재성의 그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 무슨 뭐 활동 영역을 넓히는 거, 무슨 점포를 확장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식상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하면 통변해낼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